변두리 역사. 현대 이전 미국 또는 유럽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보면 여성의 의복이 극단적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귀족들의 의복에서 두드러지는데 개미가 오마이갓을 외칠 만큼 허리는 가늘지만 치마는 비정상적으로 풍성하게 퍼져 있거나 길게 질질 끌린다. 건강과 실용성은 1도 고려하지 않은 상류 사회의 허영과 사치를 그대로 드러낸다. 이런 실용성제로의 여성 의복에도 족보는 있다. 우선 15세기 르네상스 이후 여성의 하체 윤곽을 적극적으로 왜곡하기 시작했던 파팅게일이 있다. 버드나무처럼 잘 휘는 나뭇가지로 크기가 다른 고리를 만들고 이것들을 스커트의 크기별로 수평하게 넣은 단순한 형태였지만 인기는 좋았다. 헨리 8세의 부인 캐서린이 스페인에서 유행하던 것을 영국으로 수입하면서 널리 퍼지게 되었다. 파팅게일이 소심하게 몸매를 왜곡했다면 1700년대 초반에 나타난 파니에는 노골적이고 과감하게 하체 윤곽을 속였다. 나무, 철, 고래뼈 등을 이용해 얼개를 만들고 이것을 스커트 안에 착용하였다. 엉덩이가 양옆으로 펑퍼짐에서 상대적으로 허리가 잘록하게 강조되었다. 파니에가 바지주머니에 뭔가를 가득 넣은 모양이었다면 1800년대 중반 등장한 크리놀리는 이전에 양옆으로 쓰던 얼개를 허리 전체를 감싸도록 만든 것으로 비실용성과 허영의 정점을 찍었다. 파니의 뒤에 나타났지만 오히려 파팅게일을 계승했다고 보는 전문가의 의견이 많다. 그 비실용성은 둘째치고 스커트 자체가 너무 위험했기 때문에 1800년대 후반 크리놀린 대신 버슬이라는 형태가 등장한다. 양옆을 강조한 파니에와 달리 버슬은 엉덩이만 강조했다. 꼬리를 치마로 가려놓은 구미호를 보는 듯하다. 오늘은 인류 의복 역사의 학살자로 불린 크리놀린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크리놀린은 19세기 중반 유럽에서 크게 유행하던 속치마의 일종으로 고래뼈나 철사로 만든 치마를 받쳐주는 틀을 가리키고 치마를 넓게 퍼지도록 도와주는 광주리 모양의 버팀대를 가리키다가 이후 치마 전체를 가리키게 되었다. 허리를 극단적으로 잘록하게 만드는 동시에 치마는 극단적으로 퍼지게 만들었다. 크리놀린이 받쳐주는 치마 밑자락이 얼마나 넓은지 그 지름이 입는 사람의 키보다 클 정도였다. 현대인들의 눈에 크리놀린은 불편함의 본보기이며 매력이라고는 영도 없는 그냥 우스꽝스럽고 거추장스러운 옷이지만 당대에는 미적 측면에서 큰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큰 유행을 얻었으며 오늘날 웨딩드레스도 크리놀린을 적용한 것이 많다. 도대체 왜 유럽 여성들은 활동성 제로, 걸리적거림 100%의 불편한 옷을 좋아하게 되었는지 궁금하겠지만 패션의 역사를 보면 실용성과 미적 표현은 서로 가는 길이 다르다. 귀족 여성들은 노동의 의무가 없었으므로 실용성은 패션의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그리고 크리놀린은 미적 과시의 정점에 이른 옷으로서 이전에 비해 그 제작 비용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부의 과시와 귀족들의 허영심을 채우기에 충분했다. 특히 영국의 최전성기였던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는 크리놀리매니아라 불릴 정도로 이 복식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크리놀린이 굉장히 불편해 보이지만 그래도 환영받았던 이유는 이것이 등장하기 이전 상황이 더 암울했기 때문이다. 1800년대 초반 여성의 치마는 점점 더 펑퍼짐해지고 결과적으로 더 둥그런 모양새를 갖게 되었는데 이런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패티코트라는 장식용 치마를 몇 겹으로 입다 보니 이동은 고사하고 움직이는 것조차 매우 힘들어졌다. 이런 불편함 때문에 치마의 풍성함은 유지하면서 전에 없던 가벼움과 편안함을 가져다 준 크리놀린이 프랑스인에 의해 개발되었을 때 이것은 등장과 동시에 여성들을 사로잡았다. 영국을 휩쓴 크리놀린에 대한 열풍이 즉시 미국으로 퍼지면서 공장들은 앞다투어 대량으로 이를 찍어냈다. 그 결과 가격이 내려가면서 구매자들의 경제적 수준에 맞게 여러 종이 시장에 나왔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단점이 있었는데 여전한 무게와 바람이 통하지 않는 구조 때문에 한여름이면 각종 위생 문제를 야기했다.
그러나 이런 생활의 불편함과 일시적 위생 문제에 비교할 수 없는 단점이 있었다. 이 치마의 거대함이 종종 특정 환경에 처한 여성들에게는 큰 위험이 되었기 때문이다. 우선 현대에도 벌어지는 일이지만 당시에는 이 치마 때문에 훨씬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로 계단을 오르다 치마 앞자락을 밟고 고꾸라지는 사고였다. 또 거센 바람이 치마를 들추는 일은 요즘도 볼 수 있지만 사고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크리놀린이 둥그런 틀을 치마 아랫단에 두르고 있었기 때문에 바람이 치마를 끌고 가면서 사람도 함께 딸려가는 모양새가 되어 사람이 다치는 경우도 있었고 여성에게는 큰 수치심을 주었다. 또 마차를 이용하던 때라 여성이 마차에 오르거나 내린 후 치마가 바퀴에 끼는 사고가 많았다. 때때로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나 공장을 방문한 여성의 치마가 기계의 톱니바퀴에 끼어 빨려 들어가기도 했다. 그 외에도 그 부피가 점점 커지면서 활동성과 이동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허리와 골반에도 무리를 주었다. 그러나 이 모든 사고가 다음 비극만큼 빈번하거나 심각하지는 않았다. 크리놀린이 초래한 끔찍한 사고 중에 영국에서만 공식적으로 3,000건, 비공식적으로는 수만 건에 이르는 화재 관련 부상과 사망이 있었다. 당시 촛불이나 난로 곁에 있다가 그 불이 크리놀린에 옮겨 붙기라도 하면 화상을 당하거나 심하면 산채 타 죽는 경우가 빈번했다. 거대한 치마폭과 당시만 해도 내연성이 없었던 원단은 좋은 불쏘시개의 역할을 했다. 몇 가지 사고 사례를 보자면 1858년 미국 보스턴의 한 여성이 난로 옆에 너무 가까이 서 있다가 치마에 불이 붙었는데 원단의 가연성 때문에 순식간에 온몸에 불이 붙어 죽었다. 1863년 부엌에서 일하던 14살 하녀가 선반에 손을 뻗다가 스토브 불꽃이 옮겨붙어 심한 화상으로 죽었다. 사고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큰 도움이 되지 못했는데 이들도 크리놀린을 입고 있다 보니 불이 옮겨 붙을까 두려워 사람이 타 죽는 것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필라델피아의 콘티넨털 극장에서만 최소 9명의 발레리나가 살짝 촛불에 스치는 정도만으로 몸에 불이 붙어 죽었다. 그리고 1863년 칠레의 산티아고에 있는 교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탈출구는 문 하나뿐이었고 여성들은 모두들 풍성한 크리놀린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어마어마한 불길이 교회를 잡아먹고 있는 와중에 서로 먼저 나가겠다고 입구로 달려들었지만 입고 있던 크리놀린이 길을 막아 탈출하지 못하고 다수가 사망하였다. 이 화재로 타 죽거나 밟혀 죽은 사람이 자그만치 2,000명이 넘었다. 결국 이런 위험성 때문에 크리놀린은 그 화려함과 인기에도 불구하고 착용이 금지되는 곳이 많아졌고 버슬이 등장하면서 자리를 내주게 되었다. 1800년대는 영국이 짱 먹던 시대였으므로 전 세계에 영국 문화가 퍼져 있었고 유럽이 비슷한 패션을 공유했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크리놀린으로 인한 사망자는 생각보다 훨씬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오늘은 실용성보다 모양새를 우선시했던 시대에 벌어진 소름돋는 역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두리 역사